2-27페이지입니다. 과세 영업장소죠. 이 과세 영업장소의 과표는 총 매출액이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을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총 매출액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객에게 준 돈은 빼라 이게. 거기 밑에 박스에 가로 있죠.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서 받은 총 금액에서 지급한 총 금액을 뺀 금액을 얘기한다. 그렇죠? 네. 과세 영업장소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납세 반출입니다. 기출문제 오늘 나눠드렸는데 가셔서 푸실 수 있는 거는 한번 푸셔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어쨌든 다음 주에 개별 서비스는 끝납니다. 이게 뭐 시간을 많이 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개소세 끝나고 아마 지방세 들어갈 겁니다. 토요일까지 조금 더 해야 아마 개별 서비스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기출문제 제가 나눠드린 거 못 푸는 건 해서 이렇게 달아드렸지만 보시면 가장 많을 겁니다. 미납세 반출이.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파트다. 개별 시험에서. 예. 자, 미납세 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개념하고 취지는 좀 읽어보고, 옛날 문제는 뭐 취지도 써봐라 뭐 이런 것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는 잘 안 내는 트렌드긴 한데, 자, 개념 보시죠. 미납세 반출일은, 자, 개별 소비세 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 반출하는 거래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반출 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 미납세 반출이라는 건 이후에 과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했다가 반출 시점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과세할 거는 과세하고 과세 안 될 거는 과세 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면제가 아니라 과세 유보라는 거예요. 추후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판매자, 제조자로 보아 반입 장소에서 다시 판매 반출될 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현대자동차 제조장입니다. 그럼 그랜저를 만들어 갖고 제조했고요. 반출이 돼요. 그럼 납세의무가 성립돼서 현대자동차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치장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미납세 반출이 이제 볼 거예요. 하치장에 내보내면 승용차 미납세 반출입니다. 그러면 하치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내보낼 때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치장을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여기서 반출에 대해서 일어나는 걸 반출 행위를 또 우리가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둬야 이 과세하는데 이게 이빨이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입지를 우리가 반입 장소를 우리가 제조장으로 본다는 거죠. 판매장이나. 그리고 그 반입자가 내보낼 때 얘가 판매자나 제조자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미납세 반출을 했어요. 아까는 과세되는 케이스잖아요. 하치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내보낸 거. 근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가 하치장으로 내보냈는데 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랜저예요. 그럼 이게 수출 면세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미납세 반출됐다가 수출 면세니까 과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유보된 상태로 내보내는 걸 미납세 반출이라고 하는 거지 과세 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다. 취지. 동그라미 1번. 수출될 게 확실시되는 물품에 대해서 미리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자, 우리 과세, 면세 이렇게 되면 최종재가 면세가 되면 우리가 과세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하고 면세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환급. 그러니까 미납세 반출하고 면세해버리면 세액 환급의 번거로움을 덜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난주죠. 미납세 반출을 사전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굳이 뭘 과세 반출로 내보내고 나중에 환급을 해주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별소비세법은 반출과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소비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별소비세는 단단계 거래세니까, 즉 반출과세 시스템이니까 얘가 완제품이 튀어나가면서 소비 목적으로 나가야 이게 완전하게 이게 딱 이빨이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현대자동차가 저 일산 킨텍스에 전시용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게 소비 목적이냐? 아니 현대자동차에서 제조 반출이 일어났다고 이걸 비소비 목적인데 이걸 과세하는 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유보를 시키자. 미납세 반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소비 목적의 반출에 대한 부분 과세하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최종 소비자 유통 과정에서 과세하자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납세 반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는 죄다 이익의 대상이 열거주의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상이에요. 미납세 반출 수출 전 단계 반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차가 넘어가면 걔는 수출 면세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을 위해서. 자, 부가가치세 마인드를 조금씩 버리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로컬로 우리가 내국 신용장으로 지금 물건 넘겨줘도 영세율이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완제품 해외로 내보내도 영세율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둘 다 영세율이지만 개별 소비세는 로컬로 내보내는 건 수출 전 단계잖아요. 걔는 미납세 반출로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미국으로 내보내는 건 수출 면세가 적용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출 전 단계 반출은 뭐 좀 앞자를 땁니다. 내국동 수사예요. 수다입니다. 수다. 내국동 수다입니다. 뭐 앞자 따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눠 드릴 거에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알코올 자기관 수거부터 쭉쭉쭉 많이 했죠. 이게 내국동 수다인데 보세요. 내국 신용장 수출업자는 A라고 해보죠. 자, 이게 수출업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컬이 열렸다는 거죠, 지금. 그쵸? 로컬이 지금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반출이 일어난다고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반출이 일어나면 이거 미납세 반출해주자는 거예요. 요거 얘가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 반가로 2-1번이에요. 얘가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국 신용장은 완제품 로컬도 있지만 부분품 로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이 열렸을 때 완제품을 얘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제조 가공업자한테 중간품을 부분품 로컬이죠. 중간 제품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립 가공해가지고 넘기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보내는 물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출 물품이에요. 그렇다면 완제품 로컬이라는 거예요. 완제품 로컬을 수출품을 수출업자한테 반출하는 거, 이 부분 미납세 반출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출업자가 이걸 이렇게 다른 장소에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천안에 있어요, 공장이. 그런데 인천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안 공장에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천안 공장에서 바로 거기서 지네가 공항을 갖고 있고 항구를 갖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배로 항공기로 띄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출할 물품을 인천 항구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결국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상 뭐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해외 나가면 과세가 안 돼야죠? 그러니까 얘가 미납세 반출의 반가로 일부 우리 규제로 얘기하면 얘가 또 미납세 반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이게 인천에서 이제 미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미납세 반출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면세라고요. 수출 면세. 수출 면세. 그래서
이 미납세 반출을 여기 보면 우리가 사전 수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사후 수출 혹은 본 수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부가는 어떻게 해요? 내국 신용장 수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수출이라고 하고. 수출 면세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출 물품이 아니라 이게 부분품 로컬이라고 해볼게요. 부분품 로컬이라고요. 그러면 부분품 로컬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출 물품의 수출 물품 제조 가공 물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완제품 로컬은 수출 물품을 수출업자한테 반출하는 거겠죠. 그럼 부분품 로컬은 원제품, 중간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물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수출업자가 아니라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법조문에선.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업자.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교재로 확인하는데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수출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 물품을 수출업자나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미납세 반출이.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제 또 하나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수출업자가 있죠? 자, 여기 다른 제조장입니다. 다른 제조장인데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 목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반출이죠? 자, 이 수출업자가 다른 제조장으로 이제 반출을 하는 거예요. 반출을 하는데 제조 가공 목적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얘도 미납세 반출 해주겠다고요. 요게 반가로 2번에 3이에요.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3.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문제인데 이 다른은 그 개별 소비세 우리가 해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나 타인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의 제조장일 수도 있고 나의 제조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 하나 좀 더 볼게요. 동일 제조장이에요. 자, 동일 제조장입니다. 과세 물품이에요. 자, 우리 다른 물품이에요. 수출함. 자, 뭐 결국 이런 얘기죠. 얘가 이제 중간재가 되고 얘가 최종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반출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수요일날 안 하신 분들은 그거 좀 보셔야 됩니다. 인강. 반출의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출의제 우리 뭐 있어요? 자가소비, 강제환가, 사업폐지였죠. 근데 자가소비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렸어요. 직접 소비하고 과세되지 않는 물품의 원료로 쓰는 거였죠. 그런데 과세되는 물품의 원료로 쓰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자가소비에서 빼줬죠. 그런데 얘가 지금 반출의제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출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 과세가 돼야 돼요. 어떤 세금이든 대한민국에서 소비세가 과세가 안 돼야죠. 그런데 이거 반출의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환급해줘야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과세 물품이면 어떻게 돼요? 반출의제가 아니잖아요.
과세되지 않는 물품의 원료로 써야 이게 반출 의제지. 그럼 반출 의제니까 여기서 과세가 돼야 돼. 그런데 수출이면 과세가 안 돼야 돼. 그럼 과세된 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소비지국가, 우리는 생산지국이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인데 냉장고 원료로 쓰였다고요. 냉장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고급 냉장고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 의제돼 갖고 때린 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돌려줘? 번거로움을 제거하려면 미납세 반출하면 되지. 이게 그래서 미납세 반출 하자 이금. 미납세 반출이요. 뭐 이게 세액환급의 번거로움을 제거하자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내국동 수다예요. 첫 번째. 요거 요 내국 신용장. 요거. 여기 내국임. 그 다음에 동일 제조장. 동일이에요. 대장동 수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거 앞잡다 하는데. 내국동? 그 수사는 아니고 수다다. 예. 자, 내국동이고요. 수가 지금, 우리 이제 뭐냐면 이 수출하는 물품에 이겁니다. 다는 요 다예요. 다른 장소 있죠? 뭐 내국동 수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자, 근데 주관식은 항목 하나하나가 다 점수예요. 하나 빠뜨리는 당 만약에 이게 배점이 만약에 제가 6점을 줘놓고 아니요 한 4점이라고 해볼까요? 4개니까 4점을 주고 이거 수출 전 단계 미납세 반출과 관련한 규정을 열거된 걸 써봐라. 이렇게 하면 4점 줘요. 그런데 하나 쓰면 1점이에요. 2개 쓰면 2점이고요. 3개 쓰면 3점이고 4개 쓰면 4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를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4개를 골고루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뭐 4개를 너무 엉망으로 쓰면 뭐 간짠 되겠지만 그렇죠?